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 법칙을 보겠습니다. 상사 법칙. 상사 법칙은 이제 실험을 할 때 실형과 모형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법칙입니다. 상사 법칙은. 상사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상사, 그리고 운동학적 상사, 그리고 역학적 상사. 운동 역학적. 그냥 역학적 상사라고 표현하죠. 역학적 상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상사는 실험을 할 때 실형과 모형 사이의 그 형상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이가 몇 대 몇이냐, 실형과 모형 사이의 길이가 몇 대 몇이냐, 면적이 몇 대 몇이냐, 최적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할 때, 길이는 L로 표현합니다. 면적은 L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최적은 L의 3승으로 표현해.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뭐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라든가 또는 최적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상사 법칙에서는 길이는 L의 1승에 관계하죠.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관계하니까 L의 제곱, 최적은 길이의 세제곱에 관계하니까 L의 3승으로 최적의 의미로, 면적의 의미로, 길이의 의미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요. 운동학적 상사는 실험과 모형 사이에 이제 속도비가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유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제 부분의 관계 법칙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역학적 상사는요,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험과 모형 사이에 그 사이에서 그 받는 힘이 어떤 비례 관계를 갖느냐,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역학적 상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역학적 상사가 만족이 이루어지려면, 역학적 상사가 만족이 되려면 이 기하학적 상사와 운동학적 상사가 만족이 돼야 돼요. 둘 다 만족이 돼야 역학적 상사가 만족이 돼. 그러니까 시험은 역학적 상사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출제가 됩니다. 따로 뭐 기하학적 상사비를 물어보거나 역학적 상사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 일단 이게 다 세 개 다 만족이 돼야 모형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실형에서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이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상사 법칙은 다 무차원 관계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학적 상사가 만족이 되면은 기하학적 상사도 이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이제 역학적 상사에서 만족돼야 될 역학적 상사로 표현되는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차원 값이다 그랬죠. 무차원 값이야. 다 무차원 표현식들이라고 봤으니까. 그 무차원 표현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놀드 수예요. 레이놀드 수. 이 레이놀드 수가 같으면 실험과 모형 사이에 어떤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값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레이놀드 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레이놀드 수의 정의는 앞에 정리했던 것처럼 점성력분의 간성력이죠. 점성력분의 간성력이고 이거를 정리해서 식을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뉴분의 로, 그죠? 로 평균 속도 V의 특성 길이 L로 표현됐죠. 뉴가 아니라 뮤분의 로 Vn 이렇게 L은 뭐야? 특성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동전성 계수 뉴분의 V 곱하기 L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실형에 대한 모형에 대한 레이놀드 수와
실형에 대한 레놀수가 같다. 같다. 그러면은 실형의 레놀수와 모형의 레놀수가 같으면은 이제 이 레놀수에 들어가는 이 값에 대한 B가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점자 M은 모형을, 하점자 P는 실형을 프로토타입 모델로 해가지고요. 실형의 모델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모형의 레놀수는 실형의 레놀수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라 이거지. 레놀수의 역학적 상사가 만족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뉴분의 V 곱하기 L, 모형의 뉴분의 V 곱하기 L은 실형의 뉴분의 V 곱하기 L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식을 세워. 여기서 뉴는 동점성계수, 점성계수, 밀도는 지울 수도 있겠죠. 똑같이 해줄 수 있잖아. 실형을 할 때 유체의 밀도라든가 유체의 점성계수라든가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똑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해줄 수 있으면 이제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모형의 속도 곱하기 모형의 길이는 실형의 속도 곱하기 실형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레이놀스와 같은 역학적 상사를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레이놀스를 반드시 적용시켜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물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물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이때는 레놀수의 역학적 상사가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점성력과 간성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점성력과 간성력의 유동장을 지배하는 그런 실험에 있어서는 이 레놀수가 만족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비행기 모형 실험, 잠수함 모형 실험, 이런 것들 유체 속에 잠겨 있죠. 또 비행기나 잠수함의 모형 실험을 어디서 해? 실험을 할 때? 풍동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하죠. 풍동기라고 하는. 그래서 풍동실험. 풍동실험. 풍동기 안에다가 비행기 모형이나 잠수함 모형을 집어넣고 그 주위로 유체를 흘려보내서 물리적인 변화를,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풍동실험. 이런 이제 풍동 실험을 해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이제 풍동기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또 풍동 실험을 하려면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소가 실험실이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조건을 만들기가 어려워.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하기에는 어렵죠. 공기를 빠르게 유동을 시키면서 풍동기 내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뚫려 있어야 돼. 아니면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송풍기 실험을 많이 했을 거야. 풍동기는 이제 대형 송풍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소형 송풍기나 이런 것들은 기초 실습 시간에 이제 해본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송풍기는 또 뭐야? 유체 기계 있죠, 유체 기계. 유체 기계 모형 시험을 한다든가 이때 이제 레놀수의 역학상사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유체 기계 얘가 뭐 있어? 펌프 이런 거, 송풍기. 이런 모형 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 레놀수의 역학상사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관, 파이프, 파이프 유동, 관 유동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역학적 상사가 만족이 돼야 돼요. 레놀수의 역학 상사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뭐 레놀수의 역학 상사를 적용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안 줘. 어떤 그 상사 법칙을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내가 판단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프로도수가 있어요. 프로도수, 이렇게. 이 프로도수의 정의는
중력분의 간섭력이죠. 중력분의 간섭력이야. 정의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응? 중력분의 간섭력. 중력분의 간섭력이니까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중력은 밀도의 중력과 속도, 밀도의 중력과 속도 최적을 곱해야죠. 감마 V니까 최적은 길이의 3승이다 이렇게 봤어요. 간섭력은 밀도의 면적 로 QV잖아. 로 QV니까 로 QV니까 속도 V의 제곱에 면적을 곱해야지. 면적은 길이의 제곱. 그래서 L 제곱이 없어지죠. 밀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중력과 속도 G분의 G 곱하기 L분의 V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중력분의 간섭력 해서 프로듀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면 GL분의 V제곱, GL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모형의 프로듀수는 실형의 프로듀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이렇게 그러면 중력과 속도분의 L분의 V제곱 모형의 GL분의 V제곱은 실형의 G 곱하기 L분의 V제곱으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중력과 속도는 같죠. 같이 중력장 안에서 실험하는 거니까 중력과 속도는 지워버릴 수가 있고요. 그럼 모형의 길이분의 모형의 속도의 제곱은 실형의 길이분의 실형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루트 GL분의 V는 모형의 루트 GL분의 V는 실형의 루트 G 곱하기 L분의 V로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될 거고. 자, 그래서 프로듀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요. 프로듀수를 구하라. 그러면 G 곱하기 L분의 V제곱으로 계산했더니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러면은 루트 제곱권을 씌워봐. 제곱권을 씌워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이 있으면 이걸 찍으세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니까 GL분의 V제곱이 맞는데 실형과 모형 사이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해보면 양쪽에서 뭐 제곱을 없애서 표현해도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루트 GL분의 V로 계산해서 답이 있으면 그걸 답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 프로듀수를 적용할 거냐? 문제를 해결할 때. 일단 이제 배 같은 모형 실험을 할 때. 배 같은 모형 실험. 즉 부양체죠, 부양체. 부양체 모형 실험을 할 때. 이렇게. 댐 모형 실험을 할 때. 그리고 8장 개수로에서 정리하겠지만 수력도약 현상 실험을 할 때 수력도약 현상 실험을 할 때 등등은 프로듀수의 역학상사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유체 유동장이 중력과 간섭력의 영향이 클 때 이 프로듀수의 역학상사를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오일러수가 있죠. 오일러수. 자, 지금 레이놀드 수는 6-26식, 프루드 수는 6-27식, 그리고 지금 오일러 수로 해서 가로 3번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오일러 수는 간섭력분의 압축력의 정의입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간섭력분의 압축력에 대한 표현이고 정리하면 로 V제곱분의 P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오일러 수는 압수성 유동에서 중요한 무차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압수성 유동에서 중요한 무차원수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하수죠. 마하수예요.
음속분의 속도에서 표현되는 마하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 수도 중요한 물리 그 무차원수 중에 하나가 되죠. 그 다음 넘겨서 보면 이제 압력계수에 대한 표현이 있어. 압력계수. 동압분의 압력. 압력계수의 정의는 동압분의 압력입니다. 동압은 2분의 V제곱, 2분의 로 V제곱. 그 다음에 압력 P. 이렇게. 그 다음에 마하수. 음파 속도분의 음속이죠. 음속분의 속도.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시수 수. 탄성력분의 간성력. 역시 앞선 유체에서 그 표현되어지는 물리 변수가 되죠. 이렇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 가로 7번에 보면은 웨버수가 있어요. 웨버수. 웨버수는 정의가 웨버수의 정의는 표면 장력분의 간성력입니다. 표면 장력분의 간성력으로 구해요. 그럼 표면 장력은 어떻게 구해주겠어? 표면 장력은 시그마로 났었죠. 표면 장력. 무차원수니까 간성력의 차원이나 표면 장력의 차원은 같아야죠.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작용력이라고 했어. 단위 길이당 작용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표면 장력에는 표면 장력 시그마에다가 길이 곱해줘야죠. 힘의 차원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 간성력은 밀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서 L 하나 지워집니다. 공식이 시그마분의 표면 장력 시그마분의 로 곱하기 L 곱하기 속도 V제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어. 모형의 표면 장력은 실형의 표면 장력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분의 로 L V의 제곱 모형의 시그마분의 로 L V제곱은 실형의 시그마분의 로 L V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겠고요. 자, 이 표면 장력은 웨버수는 뭐 문제상의 표면 장력이 언급이 되겠죠. 표면 장력이 언급이 될 때니까 그때 이제 웨버수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비열비는 뭐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뭐 맞고요. 원래는 내부 에너지분의 엔탈피에 대한 표현이죠. 내부 에너지에 대한 엔탈피의 정의로 비열비가 표현이 됩니다. 카파죠, 카파. 비열비, 내부 에너지분의 엔탈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 이렇게 표현이 되죠. 6-32식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에 대한 표현이 있어. 항력계수. 항력계수는 CD, 양력계수는 CL로 표현했습니다. 무차원의 값이죠, 이 값도. 항력을 구한다, 항력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항력계수는 면적분의 면적 곱하기 동압의 제곱분의 항력으로 나눠야 되죠. 항력 D를 구한다 그러면 면적 L의 제곱 곱하기 동압 2분의 로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 있겠죠. 항력은 동압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으니까 동압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항력계수를 곱해서 동압을 구했으니까 항력을 구했으니까 항력계수는 항력을 면적 곱하기 동압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항력계수가. 오케이? 그러면 실형의 항력계수하고요. 모형의 항력계수는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L제곱 곱하기 2분의 로 V제곱 분의 항력 모형의 L제곱 곱하기 2분의 로 V제곱 분의 항력은 실형의 L제곱 곱하기 2분의 로 V제곱 분의 항력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배 모형 실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 모형 실험에. 배 모형 실험을 할 때 조파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언급이 될 수 있어. 조파 저항. 이제 파도가 치면서 이제 때린단 말이죠, 배를. 이렇게 때려. 이제 배가 움직일 때 유체로부터 받는 그 저항력이 유동 방향 쪽, 배가 움직이는 방향 쪽에서 유체로부터 받는 그 힘, 그 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조파 저항. 이걸 이제 항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항력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배 같은 경우는 프루드수하고 이 항력계수랑 같이 적용시켜서 커플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보면은 계산형 문제로서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같은 경우에 뭐 회전 운동을 하니까 회전수가 주어지죠. 유체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때 속도 같은 경우 속도 V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는 회전체다 그러면은 속도 V는 반지름에 그죠? 반지름에 각속도 오메가가 들어가니까 60분의 2파이N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모형의 회전수, 실형의 회전수에서 주어지면 속도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들어가야 되겠죠.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에서 나온 식이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속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서 넣어줘야 돼. 레이놀스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유체 기계, 뭐 펌프라든가 송풍기라든가 이런 기계들로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유속을 구하는 표현식을 써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바로 안 주면 회전수를 주거나 그랬을 때 각속도를 이용하거나 뭐 그래서 속도를 표현해서 이런 식들하고 이제 같이 커플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용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하고요. 자,